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다시 좋아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다시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도주군이 많이 슬림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AI 하드웨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네트워크 하드웨어, 인프라 장비 모두가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도체와 네트워크 하드웨어만 주도주군으로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상승이 확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주만 시가총액 20조 넘어가는 대형주에서만 생각을 하면 상승 추세가 아주 간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 4종목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질 때 PPT 옆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즉시 테마파크 시간인데요. 테마파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전체적인 매크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이번 주 들면서 시장이 지난주에 좀 불안해서 회복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번 조정 사실 조금 따져보면 그렇게 특별한 위기가 조성되면서 나타난 시장의 가격 조정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가격 조정폭 자체는 전쟁이 있었던 시점, 그 시점보다도 더 강한 가격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배경에 사실은 좀 하반기에 증시 전체의 수급 상황이 조금은 안 좋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되면서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조금 걱정됐던 하반기 증시 수급 상황이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완화되는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증시가 결국은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전히 수급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어떤 투자 관점 하나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급 이야기 참 안 해요. 그죠?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급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수급도 그냥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 기관이 샀냐, 외국인이 샀냐 이런 수급이 아니라 진짜 수급, 시장 전체에 대한 진짜 수급, 즉 주식의 공급과 이를 받쳐주는 유동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반기 들어서 증시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는 우려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페이스X가 대규모 IPO를 했죠. 근데 스페이스X만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오픈AI나 엔트로픽도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스페이스X보다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조달되는 금액 자체로만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규 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알파벳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서 시장에 조달하는 금액보다도 더 큰 규모였습니다. 아직 루머이긴 하지만 메타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라클도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약 200억 불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하반기에 주식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시장에 정말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랐던 거의 배경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주식수가 늘어나는 환경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게 하반기 이제 바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수급의 우려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있었던 실질적인 위기가 없었던 증시 충격의 일종의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스페이스X가 굉장히 시장 충격 없이 성공적으로 IPO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의 발표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시장의 공급 충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완화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알파벳이 총 847억 불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400억 불 정도는 ATM 프로그램을 통한 유상증자 결정이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200억 불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다 ATM 프로그램을 통한 유상증자 결정이었습니다. ATM 프로그램이 뭐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터마켓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서 조금은 낯서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발행일이 있고 발행가가 있고 발행 규모가 결정돼서 요날 딱 주식 공급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터마켓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 일정 정도의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기간만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가 필요할 때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을 팔고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수년 혹은 수개월에 걸쳐서 주가가 좋을 때 조금씩 발행해서 매도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애터마켓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자 한도를 확보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시장의 공급이 뭐 지난주에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반기에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고 시간을 두면서 완충 장치를 가지면서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마일드한 공급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공급의 변화보다는 걱정했던 유동성 측면, 이 측면에 나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급이 막 늘어도 시장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게 되면 시장 자체가 큰 문제 없이 버텨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의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이 궁극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전체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것.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는데 유동성은 줄어드는 상황이니 그러니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걱정이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 ECB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ECB가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다행스럽게 ECB에서 천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둘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보험성 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ECB 이전까지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하반기에 2번 정도 추가 인상을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ECB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니 하반기에 한 번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ECB에서 시장과 소통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미국으로 건너와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확인 다 했잖아요. CPI하고 PPI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도 지난달보다는 오히려 하향 조정되면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전쟁이 휴전 합의가 있으면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러니까 실제로 지난주를 경과하면서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동결인데요. 지난주 일주 전에 비해서 동결 가능성은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반대로 2번 인상할 가능성은 일주일 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 인상을 하거나 동결하거나 요 가능성이 지금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지난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하반기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 걱정이 가장 컸었는데
때 그렇게 걱정만큼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생각은 바뀔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공급 부분도 조금은 마일드해졌다. 그리고 유동성이 유지되는 부분도 조금은 좋아졌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시를 안정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배경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크게 변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뭐 유상증자 안 하거나 뭐 IPO 안 하거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도 아니에요. 유동성이 대폭적으로 확충되는 그런 환경 변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반기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수급 상황은 사실은 시장을 강하게 위로 만드는 시장이기보다는 조금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다시 좋아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다시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도주군이 많이 슬림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AI 하드웨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네트워크 하드웨어, 인프라 장비 모두가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도체와 네트워크 하드웨어만 주도주군으로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상승이 확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주만 시가총액 20조 넘어가는 대형주에서만 생각을 하면 상승 추세가 아주 간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요 4종목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이 주도주군이 되게 초슬림화 되어 있는 현상은 요 현상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부터 악화될 수 있는 요 수급의 불안정성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요렇게도 저는 추측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반기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말씀드려보면 하반기에 무조건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AI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AI 투자가 AI 에이전트로 확장되면서 또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러면 또 다른 주도주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상승 탄력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상승 탄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낙관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한 채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상승 탄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투자 전략이란 건 일단 기대 수익은 조금 낮아져야 될 거고 이전까지는 종목 수가 좀 많아야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슬림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종목 수를 집중시켜서 실질적인 주도주로만 가져가야 되는 포트폴리오의 리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저는 지지난주에 증시의 하락 요인에 대한 배경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급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기에 그래서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답에 대한 내용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일단 큰 틀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프레임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논리 과정이니까 이게 완벽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럼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